DJ 철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가 된 이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창호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1970년부터 한 회사에서 40년간 다니시며 성실하게 사셨고, 어머니와 결혼한 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시고 가족들에게 늘 헌신적이셨죠. 아버지는 특히 저와 남동생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둘 다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제 결혼 비용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그런 아버지를 우리 가족은 정말 존경했어요. 2023년 2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요.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죠. 장례를 치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버지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매월 일정한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은미야, 아버지가 매월 200만원씩 어디에 보내고 계셨는지 아니? 저도 동생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신 건가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아버지 계좌에서 매월 나가는 돈이 200만원이 아니라 총 800만원이었던 거예요. 네 곳으로 나뉘어서 200만원씩 보내고 계셨던 거죠. 궁금해서 그 계좌 번호들을 추적해봤어요. 첫 번째 계좌의 명의는 김수정이라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어머니와 비슷한 68세였죠.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창호 씨를 아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창호 오빠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수정 씨가 말하길 아버지와 30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창호 오빠 딸이시군요. 오빠가 많이 아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좌를 확인했어요. 명의는 박영희, 55세 여자였어요. 역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창호 씨요? 우리 남편이요? 무슨 일 있나요?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박영애 씨도 아버지와 20년째 사실혼 관계였고 딸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계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최미라라는 35세 여자였는데 아버지와 10년째 동거하고 있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가정을 동시에 꾸리고 계셨다는 걸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여자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뒤져봤어요. 아버지는 각각의 가정에 다른 직업으로 소개하고 계셨어요. 김수정 씨한테는 건설회사 사장, 박영희 씨한테는 무역회사 직원, 최미라 씨한테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한테 결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김수정 씨한테는 전처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박영애 씨한테는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최미라 씨한테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각각의 집에는 요일별로 가셨던 것 같아요. 월화수는 김수정 씨, 목금은 박영희 씨, 토일은 최미라 씨 집에서 지내시고 우리 집에는 매월 며칠씩만 오셨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쭤보니 아버지가 늘 출장이 많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자주 지방에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은행 대출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빚지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내 가정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매월 생활비만 800만 원, 거기에 집세, 아이들 교육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 월급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더 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김수정 씨한테 사기를 쳤던 거예요. 김수정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보험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 돈을 모두 빌려간 거였어요. 박영애 씨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영애 씨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고
그 돈 2억을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아버지가 투자한다며 가져가서 그냥 생활비로 써버린 거였어요. 최미라 씨는 더 심했어요. 아버지가 결혼하자고 약속하면서 최미라 씨 부모님께 예단으로 1억을 받아갔는데 그것도 다른 가정 유지비로 써버렸던 거예요. 총 6억의 돈을 여자들에게서 받아서 모두 생활비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4억 5천의 빚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가 각각의 여자들한테 다른 여자들의 존재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김수정 씨한테는 전처 때문에 힘들다, 위자료로 돈이 많이 든다고 했고, 박영애 씨한테는 사업상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미라 씨한테는 가족들을 설득하려면 경제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계산된 사기였던 거죠. 이쯤 되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도 여러 번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경조사비를 허위로 신청해서 받아가거나 출장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심지어 후배들한테 투자하면 돈을 벌어준다고 해서 돈을 모아간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두 사기였고 그 돈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던 거죠. 그런데 학력도 거짓이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대학을 나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보여준 졸업장들이 모두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회사에 입사할 때도 학력을 위조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40년간 회사를 다닌 것도 사실이었지만 승진을 못한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력 위조가 발각될까봐 일부러 조용히 지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분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속은 여자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본 여자들을 도와주기로요. 먼저 김수정 씨, 박영희 씨, 최미라 씨를 모두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충격받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상 이상했구나. 왜 결혼을 안 해주나 했는데 네 여자가 모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조사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빚 4억 5천을 갚고 남은 5억 5천만 원을 피해본 만큼 배상해드렸어요. 김수정 씨 3억, 박영희 씨 2억, 최미라 씨 1억을 돌려드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낳은 아이들. 제 이복 형제들 4명이 있었는데 모두 친형제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가장 통쾌했던 건 아버지 회사에 진실을 알린 거였어요. 40년간 학력을 위조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을 신고했더니 회사에서 퇴직금을 모두 환수했어요. 그 돈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썼죠. 악한 사람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나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은미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버지였지만 실제로는 내 가정을 속이며 사기를 쳤던 아버지. 하지만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결말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문학살롱의 DJ 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